네, 반갑습니다. 이제 5주차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의 연습 문제 몇 번이죠? 5번 문제를 좀 풀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예전에는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약간 좀 더 구체적인 걸 좀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풀지 않고 이번 시간에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닐린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 화합물이 pH 3, pH 10, 즉 쉽게 말해서 이게 산성이냐 알칼리냐 리냐에 따라서 형광의 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pH가 낮을 때 혹은 pH가 높을 때에 따라서 이것의 존재 형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2학년이지만 3학년이 되면 수질화학 수업을 듣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pH에 따라서 자유염소의 존재 형태, 암모니아의 존재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된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pH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지금 여러분들보다 1년 선배인 3학년들은 수질화학 실험장 과목 듣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떠한 것을 측정하는데 그 측정할 때 항상 보면 pH를 거의 다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pH에 따라서 존재 형태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 쉽게 말해서 흡광을 띠거나 흡광을 안 띠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발색을 하거나 발색을 안 하거나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도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백그라운드가 사실 일반 화학 거기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건데 한 번 더 복습 좀 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이온화 상수입니다. 이온화 상수. 여러분들 아마 평형상수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물질 A와 B가 반응했을 때 C와 D가 만들어진다. 이때 A의 농도, B의 농도의 곱은 C의 농도 곱하기 D의 농도의 곱. 이 값은 즉 반응물의 농도의 곱, 생성물의 농도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평형상수였습니다. 즉 이러한 반응이 A와 D라는 반응물질이 어떤 화학 반응을 해서 C와 D가 만들어진다면 반응물질의 농도의 곱 그리고 생성물질의 농도의 곱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항상 그 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평형상수입니다. 근데 물질에 따라서는 산이 있고 알칼리가 있습니다. 산 혹은 알칼리. 여기도 나오지만 어떠한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반응물, 생성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반응물질, 생성물질. 이 앞에 개수가 있으면 이 개수는 이 위로 올라간다. 지수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평형상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이나 알칼리 같은 경우는 산 같은 경우에는 산의 경우에는 산 어디 있죠? 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산, 즉 수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리를 하면은 수소 원자와 그다음 B-K 해리가 됩니다. 해리가 되는데 이때의 반응물질, 생성물질 집어넣죠. 그렇죠? 이때 이 K 값을 뭐라고 하느냐? 평형상수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게 산이죠. 그죠? 산의 해리상수라고 합니다. 이 산이 황산 혹은 질산 혹은 염산 이런 것들이 물 속에 넣었을 때 이렇게 해리가 되더라. 얼마나 해리가 되느냐? 이만큼 해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강산의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해리가 되는데 초산이라든지 이러한 약산의 경우에는 이게 1몰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1몰이 나오는 게 아니고 0.1몰, 0.01몰 이렇게 일부분만 10% 혹은 1%만 해리가 됩니다. 약하게 해리 되는 것은 약산이라고 그러죠. 그때의 K 값이 다 다른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연기다, 알칼리다.
알칼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밑에 화학식이 나오는데 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은 이 물과 반응을 해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것도 당연하게 반응물, 그 다음에 생성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편의성수 K입니다. K인데 이때 이 물의 농도는 거의 이 농도에 비해서 이 농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항상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겨서 K의 물의 농도 NH3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바로 이 값을 우리가 KB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표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 KB 값은 염기에 대해서는 각 물질에 대한 염기에 대해서는 KB 값이 다 나옵니다. 산에 대해서는 KA 값, 산에 대해서는 산 해리상수 KA. 이때 A란 말은 애시드 A입니다. 산의 해리상수. 염기의 경우에는 KB, 이 B란 말은 베이스, 염기란 말입니다. 알았죠? 이런 값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아니딘 같은 경우는 염기입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해리가 되어서 수소를 내는 게 아니고 해리가 되어서 수소나 기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머리에 두고 자, 그렇다면은 아니딘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니딘의 염기 해리 상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값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값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딘의 화학 반응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벤젠린이 있는데 벤젠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소가 다섯 개가 있고 여기에 NH2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아니딘입니다.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때 수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서 이 전체가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그다음 수소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가 빠져서 수소나 기이온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반응물질, 생성물질 식을 쓰는데 H2O가 빠졌죠, 그죠? 여기에 H2O가 이쪽으로 넘어간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KB가 됩니다. 그래서 아닐린의 KB 값, 해리 상수는 얼마냐? 7.4 곱하기 10-10승이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닐린 아마 이것은 이퀴리브리엄 컨스턴트 코이피션스 평행상수 혹은 dissociation coefficient 이렇게 해리상수 이런 거 찾아보면 이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없고 제가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주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닐린은 염기이고 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산을 내요. 이렇게 NH3 플러스가 되고 수소나 기를 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죠? 염기. 만약 여기에 H 플러스가 있으면 HCl처럼 물에 들어갔더니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수소나 기가 있다. 이것은 산. 그죠? 이것은 산, 이것은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염기가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pH 지금 조건이 pH 3일 때하고 pH 10일 때의 조건입니다. 여기 보면 pH가 3일 때, pH가 10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pH 3이라는 말은 수소의 농도가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죠? pH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바로 뭐냐?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되죠? 이게 미수가 10이죠, 그죠? 10에 마이너스는 뭐니까 10에 마이너스 pH가 됩니다. 그러므로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은 해리가 되어서 수소는 기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이것은 뭐냐? K는 KH2O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주 극소수만 수소와 수소나 이온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농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농도를 구해서 해봤더니 이 값을 갖다가 KW로 한다. 이 값이 계산했더니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값이. 그래서 이 값도 나중에 3학년 돼서 수집학을 배우면 이 값을 계속 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수소의 농도 얼마나 했습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OH 마이너스 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 즉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14 이걸 넘기니까 플러스 3, 즉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KB가 나와있죠. KB가 있습니다. KB는 공식이 반응물 생성물의 이 값이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OH 마이너스 농도가 있는데 OH 마이너스 농도는 뭐냐?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다. 여기다가 10의 OH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11승을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서 이 분모를 우초로 넘깁니다. 넘기면은 우초로 넘기고 이게 지금 10에서 11승이죠. 이거 하면은 10의 1승이 됩니다. 그죠? 10의 1승. 그 다음에 이 분모를 좌변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럼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C6H5NH3의 이 형태는 이 농도의 몇 배입니까? 74배입니다. 74배. 즉, 이 농도보다 이 농도는 훨씬 더 크다. 뭐 약간 큰 게 아니고 훨씬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pH 1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pH 10이란 말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대입하면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얼마냐? 이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합니다. 수소이온 농도에 10의 마이너스 4승 대입한 겁니다. 어찌 될까요? 없어지고 끝내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모가 좌변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끝내는 어찌 되느냐? C6H6NH3 이것은 C6H5NH2의 거의 뭐 100만 분의 1배, 100만 분의 1. 쉽게 말해서 뭐죠? 이 농도가 훨씬 더 높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H 3일 때는 C6H5NH3 이 형태로 존재하고 대부분이 pH 10일 때는 어떻게 되냐? pH 10일 때는 C6H5NH2 형태로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 물질은 아닐린의 경우에는 물 속에서 pH에 따라서 산성일 때는 NH3 플러스로 존재하고
그다음 염기성일 때에는 NH2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벌써 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닐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NH2 아닐린의 경우에는 형광을 엄청나게 잘 띠는데 NH3가 되면은 형광을 전혀 안 띱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pH 10일 때는 아닐린으로 존재합니다. 아닐린. 이것은 형광을 많이 띈다. 그런데 pH 3 산성의 경우에는 아닐리움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아닐리움 이온. 이 형태는 형광을 띄지 않는다. 자, 그럼 어찌 될까요? 형광의 색이 얼마나 더 튀느냐? 이걸 보면은 pH 3일 때는 이것은 지금 형광을 안 띈다고 했죠. 여기 보면 형광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광이 있다. 이것은 형광이 매우 낮다. 뭐 없다. 그다음 이쪽은 주로 이것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형광이 아주 높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문제를 낸다면 뭐 이런 거 페놀이 있다. 페놀이 pH 3일 때, pH 10일 때 형광의 색이 어느 쪽이 더 큰가? 페놀의 뭐 염기 해리 상수는 얼마이다. 혹은 뭐 산 해리 상수는 얼마이다. 그런 것을 제가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을 써가지고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수식은 좀 복잡해 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평형상수에 대한 개념. 평형상수인데 이 물질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아니고 산이다. 염기다. 그러면 산의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내고 염기의 경우에는 OH-를 낸다. 이 말은 뭐냐? pH에 따라서 이 값들이 엄청나게 변하게 된다. 그 말은 뭐냐? 평형상수에 따라서 이 물질이 존재할지 이것이 해리가 되어서 이온화되어진 상태로 존재할지 그것이 판단이 난다. 그 말입니다. 존재 형태가 100분의 1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74분의 높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이거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0.0000076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이죠. 10만 분의 1 99.999%가 아닐린으로 존재하고 0.001% 정도가 아닐린 이온으로 존재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제가 PPT에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추가 자료에 있죠, 그죠? 참고 자료에 보시면 제가 이 식도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 식도 제가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10분을 푸는데 어떤 학생이 그 계산기를 이용해서 추세선을 구하는 방법은 쉽게 뭐 따라해서 추세선 해서 기울기 A, 그다음 절편 B를 구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추세선이 나오는지 그 원리를 알고 싶다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통계학 시간에 나중에 추세선 배울 때 나옵니다. 저 뒷부분에 가면은 최소제곱합법인가 해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약간 기기 분석에서 너무 동떨어져서 환경통계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여기에 있으면 추세선을 구하는 것은 그냥 계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푼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통계에서는 또 계산기는 쓰지 않고 사실 엑셀을 이용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추세선은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4장 적외선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은 약간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 건너뛰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책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중요한 내용만 따로 PPT로 만들어서 합니다. 책을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적외선과 라만 두광표입니다. 자,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파장은 0.7 마이크로미터니까 0.7 마이크로미터란 말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나노미터로 붙이면 0.7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나노미터입니다. 10억분의 1 단위죠. 그죠? 그래서 다시 쓰면 0.7 곱하기 10의 3승 나노미터가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나노미터란 말은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그죠?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3승 나노미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700 나노미터. 그래서 파장으로 따지면 한 700 나노미터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50만 나노미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뭐 만 나노미터, 10만 나노미터 하니까 너무 숫자가 커서 단위를 갖다 나노미터 쓰지 않고 마이크로미터를 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나노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입니다. 적외선이 0.7 마이크로죠. 700 마이크로미터, 700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약간 겹치긴 하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높으면 적외선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짧으면 빨주, 노초, 파남보 해서 보라색이 파장이 짧은데 그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 그러니까 보라색이 자입니다. 자, 한자로 자. 그래서 보라색을 넘어서는 파장. 그래서 자외선은 파장이 이것보다 작고 10나노미터보다 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은 파장이 자외선보다 크고 당연하게 가시광선보다 더 크다, 더 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또 갑자기 쓰는 단어가 또 바뀝니다. 파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1장에 보면 빛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C는 람다 곱하기 주파수. 광속은 파장 곱하기 주파수. 주파수란 말은 사실 단위가 이 말입니다. 초당 이런 파장이 몇 개 있느냐? 1초 동안에 파장이 100만 번, 10만 번. 근데 이 파장이 한 번 파장의 길이가 얼마다? 그러면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 곱하기 주파수인데 이때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걸 넘겨버리니까 주파수는 람다가 넘어가면 람다분의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는 뭐냐? H뮤인데 뮤는 람다분의 C라고 했으니까 람다분의 C. 이때 HC의 람다분의 1인데 이 람다분의 1 파장의 역수를 뭐라고 하느냐? 파수라고 합니다. 파장의 역수. 근데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었습니다. 람다가 1cm다. 그 말은 뭐냐? 이런 파장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cm라는 거예요. 파수란 말은 뭐냐? 파수란 말은 1cm에 이 파장이 몇 개 있느냐? 1cm 안에 파장이 몇 개 있으니까 이런 파가 한 개 있죠. 만약에 파장이 여기까지가 0.5cm다. 그러면 1cm면 이게 몇 개 있을까요?
1cm면 이 판은 한 번, 두 번 있습니다. 즉 파장은 0.5지만 파수는 파장의 역수, 즉 2가 됩니다. 즉 파수라고 하는 것은 1cm 안에 이 파장이 몇 번 지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1cm 안에 1초 동안에 몇 번 지나가느냐 주파수. 그런데 1cm 안에 파장이 얼마 지나가느냐 파수. 파의 숫자란 말이에요. 파의 숫자. 그렇죠? 파의 숫자.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시금으로 나타내고 람다의 파장의 역수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나누냐면 시간 지났네요. 자, 이것은 단위가 파수는 단위가 또 cm per 마이너스입니다. 1cm 당입니다. 저 여기 다시 치면 0.7 마이크로미터란 말은 뭐냐? 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이걸 센치로 고치면 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미터는 10의 2승 센티미터죠. 그죠?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고치면 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이게 바로 뭐냐? 파장입니다. 파장의 역수. 이게 람다니까 시그마는 이것의 역수. 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1 하면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얼마냐? 대략 한 이게 역수니까 0.7분의 10의 4승 만이네요. 대충 하면 뭐 한 나눠주면은 얼마나 나올까? 4천? 4천 넘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14,000 그죠? 대략하면 14,000 0.7 마이크로미터. 500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이니까 이것을 센치로 고치면은 10의 2승 센티미터.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그죠? 이거 다시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이게 남자죠. 그러니까 파수는 어찌 되냐? 이거 분의 역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cm 마이너스 2 이게 됩니까? 5분의 100 그죠? 20이 나옵니다. 자, 저기에서 날 때는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좀 약간 다르게 파장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 앞에는 나노미터 단위를 썼다면 여기에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이때는 파장보다도 오히려 타수라는 것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타수라는 단위를 타수의 단위는 람다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2교시에 이어서 하도록